때는 조선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 얼굴이 몹시 흉측하여 모두가 기피하는 한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봉충. 마치 독이라도 오른 듯 부어오르고 뒤틀린 얼굴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는 것만으로도 불길하다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봉충이가 멀리서 보이기만 해도 마치 역병 환자를 피하듯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봉충이도 살아야 했기에 그는 일자리를 구하러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일 좀 하게 해주십시오. 머슴으로 받아만 주신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냉대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재수 없다며 그의 등에 소금을 뿌리기까지 했죠. 결국 봉충이를 받아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봉충이는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 머슴을 들이지 않기로 유명한 젊은 과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계시오. 세경은 필요 없으니 그저 먹고 잘 곳만 마련해 주시오. 희망하는 장사입니다요. 아이고, 거지 봉충이 아니시오. 어서 나가시오. 우리 마님은 머슴을 구하지 않소. 제발 마님께 전해주기라도 해주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봉충이는 간절한 마음에 마당 구석에 산처럼 쌓인 장작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도끼질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밖에 무슨 소란이냐? 마님, 거지 봉충이가 머슴을 써달라며 와서 저리 장작을 패고 있사옵니다. 얼른 내보내겠습니다. 아니다. 마침 사내의 힘이 필요하던 참이었다. 저 사내라면 괜찮을지도 모르겠구나. 장작을 다 패거든 목욕할 물을 데워주고 깨끗한 옷과 먹을 것을 내어주어라. 그리고 행랑채에 방도 하나 마련해주고. 아이고, 우리 마님은 너무 착하셔서 큰일이라니까요. 과부 초연은 봉충이를 보는 순간 어딘지 모를 연민과 동정심을 느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인 후 이전의 머슴들은 그녀를 얕보거나 흑심을 풍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초연은 사내를 집에 들이지 않았지만 흉측한 외모의 봉충이라면 적어도 자신을 위협하지는 않으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뒷마당 장독대 근처에서 구슬프고도 아름다운 대금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잠 못 이루던 마을 여인들의 마음을 흔들었고 여인들은 소리의 주인을 궁금해하며 과부의 집담 너머를 훔쳐보았습니다. 대체 누가 이리 심금을 울리는 대금을 부는 게야?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달빛 아래 대금을 부는 사내는 바로 못생긴 봉충이었습니다. 저게 정말 봉충이란 말이오? 아까워라. 얼굴만 반반했어도 내가 당장... 근데 언니, 달빛 아래서 보니 저 사내도 꽤 볼만한 것 같은데? 덩치도 좋고. 여인들은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로 그때 좁은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과부 초연이었습니다. 구슬픈 대금 소리는 마치 초연의 외로운 마음을 위로하듯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런데 달빛에 비친 봉충이의 모습이 어찌된 일인지 병으로 일찍 죽은 서방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어찌하여 봉충이가 서방님으로 보이는 것이지? 키와 덩치가 비슷해서 그런가? 초연은 너무 놀라 후다닥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뛰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어두워서 헛것을 본 것이야. 다음 날 밤, 초연은 봉충이가 다시 대금을 불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 헛것이었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윽고 대금 소리가 들리자 초연은 속적삼 차림으로 몰래 밖으로 나가 모퉁이에 숨어 봉충이를 엿보았습니다. 봉충이를 보는 순간 초연의 심장은 다시 요란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죽은 서방님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그때 인기척을 느낀 봉충이가 연주를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속적삼만 입고 넋을 잃고 자신을 바라보는 마님을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마님. 안 주무시고 계셨습니까? 내 대금 소리가 구슬퍼서 잠을 이룰 수가 없더구나. 죄송합니다요.
마님께서 주무시는 줄 알고? 아니다. 나도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던 중이었다. 헌데 너에게 이리 좋은 재주가 있는 줄은 몰랐구나. 하찮은 재주입니다요.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봉충아. 나만 남겨두고 가려는 것이냐? 그러지 말고 한 곡만 더 들려줄 수 있겠느냐? 마님께서 원하신다면야 밤새도록 불어드릴 수 있지요. 초연은 그 말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그녀는 봉충이를 통해 죽은 서방과 함께 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고 그 감정이 싫지 않았습니다. 고맙구나. 그럼 한 곡 부탁하마. 봉충이는 다시 대금을 불기 시작했지만 그의 손가락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과부의 속적삼 실루엣에 온 신경이 쓰였기 때문입니다. 한 곡을 마친 봉충이는 어디론가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어머, 많이 쑥스러웠나 보구나. 저리 급하게 뛰어가는 것을 보니 잠시 후 봉충이는 하얀 무명천을 들고 초연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둘러주었습니다. 그제야 초연은 자신이 속적삼 차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봉충이의 손끝이 어깨를 스치는 순간 초연은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설렘을 느꼈습니다. 사실 초연은 혼인만 했을 뿐 단 한 번도 남편과 밤을 보낸 적이 없는 처녀 과부였습니다. 가세가 기운 양반 가문이 딸이었던 그녀는 큰 부잣집인 허진사 댁에 죽은 아들과 영혼 결혼식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딸을 죽은 이에게 시집 보냈고 초연은 그 슬픔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봉충이의 존재는 메마른 삶의 한 줄기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밤 장독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봉충아, 너는 아는 것도 많구나. 글도 알고 대금도 잘 불고. 솜씨는 없지만 그림도 조금 그립니다. 정말이냐? 언제 너의 그림도 구경하고 싶구나. 그렇게 두 사람의 마음속에 작은 사랑의 씨앗이 싹트던 어느 날 초연의 시어머니가 들이닥쳤습니다. 내 아들이 죽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천한 머슴놈과 놀아나. 이 발칙한 것. 어머님, 오해이십니다. 저희는 그저 담소를 나누었을 뿐입니다. 무엇이? 담소를 나누었는지, 밤새 합을 맞추었는지 내가 어찌 아느냐. 여봐라, 저 놈을 당장 멍석말이하여 매우 쳐라. 시어머니가 데려온 덩치 큰 사내들이 봉충이를 멍석에 말아 무자비하게 매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멈추세요. 봉충이는 잘못이 없습니다. 제가 봉충이를 마음에 두었습니다. 매를 맞던 봉충이는 초연의 그 말을 듣고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흐릿해지는 시야 속으로 봉충이는 자신을 비웃으며 서 있는 한 사내를 보았습니다. 바로 그의 배다른 형, 길수였습니다. 입모양으로, 그래, 봉충아. 아니, 길어나. 내가 행복하게 웃는 꼴을 내가 어찌 보겠느냐. 내가 아끼는 저 과부도 곧 내 손에 들어올 것이다. 길수는 비웃음을 남기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봉충이는 모든 것이 형의 계략임을 깨닫고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속으로, 길수 형님. 다른 것은 다 참아도 마님만은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이제 저도 더는 참지 않겠습니다. 사실 봉충이의 진짜 이름은 기런. 명망 높은 최대감 댁의 서자였습니다. 그는 본처의 아들인 형 길수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났습니다. 이에 질투심을 느낀 길수는 기런을 외딴 산속으로 유인해 독이 든 술을 먹였고 그 독 때문에 기런의 얼굴은 흉측하게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죽어가던 기런을 한 스님이 구해주었고 기런은 신분을 숨긴 채 봉충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멍석마리를 당하고 길바닥에 버려진 봉충이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를 구해준 스님이 옆에 있었습니다. 정신이 드시오. 어서 과부 댁 뒷산으로 가보시오. 시간이 없소이다.
그대가 없으면 그 희망은 쓰러지고 말 것이오. 마님께서 위험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봉충이는 정신없이 뒷산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는 2명의 사내가 과부의 죽은 서방 무덤 옆에 생매장된 초연의 무덤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아, 너무 꼼꼼하게 다지면 표가 난다니까. 대충 설렁설렁 해야지. 그렇구먼. 어서 돈이나 받고 술이나 한잔 하러 가세. 제정신으로는 못할 짓이야. 사내들이 사라지자 봉충이는 혼비백산하여 맨손으로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피가 났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된다. 초연아. 제발 무사해야 한다. 필사적으로 땅을 파헤치자 마침내 흙 속에서 창백한 초연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봉충이는 그녀를 힘겹게 꺼내 품에 안고 절규했습니다. 초연아, 미안하구나. 혼자 얼마나 무서웠느냐. 내가 너의 복수를 꼭 해줄 것이다. 그리고 나도 너를 따라가마. 가냘픈 목소리로 누구를 따라온다는 것입니까? 산 사람은 살아야지요. 봉충이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초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기적적으로 살아있었습니다. 초연아. 살아있었구나. 이제 되었다. 이제 되었어. 봉충이는 정신을 잃은 초연을 번쩍 안고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깊은 산속, 그의 어머니가 살았던 작은 기와집으로 향했습니다. 이틀 후, 초연이 눈을 떴습니다. 마님, 정신이 드십니까? 봉충이구나. 난 내가 죽은 줄만 알았단다. 어머님께서 몸에 좋은 약이라며 주셔서 마셨는데 정신을 잃고 보니 땅에 묻히고 있었어. 그 자리에 어머님도 분명 계셨단다.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 마님, 이제 다 괜찮습니다. 잠시 다녀올 곳이 있으니 저를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너무 늦지는 말 거라. 내가 없는 곳은 무서울 것 같구나. 봉충이는 벽장에서 양반 한복을 꺼내 입고 갓을 썼습니다. 그리고는 길수가 매일 드나드는 기생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길수의 아이를 임신하고도 버림받은 기생 목향을 만나 그녀를 데리고 본가인 최대감 댁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저 기런입니다. 돌아왔습니다. 최대감과 기런의 어머니는 아들의 변해버린 얼굴과 그간의 사정을 듣고는 경악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아버지, 길수 형님을 목향이와 혼인시켜 이곳에서 아주 먼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그것이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결국 길수는 모든 악행이 드러나 해남 땅끝 마을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한편 봉충이는 관아의 허진사 부인의 만행을 알리는 서찰을 보냈습니다. 부인은 체포되었고 생매장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모든 복수가 끝난 후 봉충, 아니 기런은 초연에게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아직 흉했지만 초연의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늠름한 사내로 보였습니다. 마님, 이제 저를 봉충이가 아닌 기런이라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평생 당신 곁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기런 도련님, 제 목숨을 구해주신 분이 바로 당신인 것을요.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기런의 얼굴은 점차 회복되었고 두 사람의 작은 집에는 행복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는 조선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 얼굴이 몹시 흉측하여 모두가 기피하는 한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봉충. 마치 독이라도 오른 듯 부어오르고 뒤틀린 얼굴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는 것만으로도 불길하다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봉충이가 멀리서 보이기만 해도 마치 역병 환자를 피하듯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봉충이도 살아야 했기에 그는 일자리를 구하러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일 좀 하게 해주십시오. 머슴으로 받아만 주신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냉대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재수 없다며
그의 등에 소금을 뿌리기까지 했죠. 결국 봉충이를 받아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봉충이는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 머슴을 들이지 않기로 유명한 젊은 과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계시오. 세경은 필요 없으니 그저 먹고 잘 곳만 마련해 주시오. 힘 하나는 장사입니다요. 아이고, 거지 봉충이 아니시오. 어서 나가시오. 우리 마님은 머슴을 구하지 않소. 제발 마님께 전해주기라도 해주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봉충이는 간절한 마음에 마당 구석에 산처럼 쌓인 장작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도끼질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밖에 무슨 소란이냐? 마님, 거지 봉충이가 머슴을 써달라며 와서 저리 장작을 패고 있사옵니다. 얼른 내보내겠습니다. 아니다. 마침 사내의 힘이 필요하던 참이었다. 저 사내라면 괜찮을지도 모르겠구나. 장작을 다 패거든 목욕할 물을 데워주고 깨끗한 옷과 먹을 것을 내어주어라. 그리고 행랑채에 방도 하나 마련해주고. 아이고, 우리 마님은 너무 착하셔서 큰일이라니까요. 과부 초연은 봉충이를 보는 순간 어딘지 모를 연민과 동정심을 느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인 후 이전의 머슴들은 그녀를 얕보거나 흑심을 풍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초연은 사내를 집에 들이지 않았지만 흉측한 외모의 봉충이라면 적어도 자신을 위협하지는 않으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뒷마당 장독대 근처에서 구슬프고도 아름다운 대금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잠 못 이루던 마을 여인들의 마음을 흔들었고 여인들은 소리의 주인을 궁금해하며 과부의 집담 너머를 훔쳐보았습니다. 대체 누가 이리 심금을 울리는 대금을 부는 게야?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달빛 아래 대금을 부는 사내는 바로 못생긴 봉충이었습니다. 저게 정말 봉충이란 말이오? 아까워라. 얼굴만 반반했어도 내가 당장. 근데 언니, 달빛 아래서 보니 저 사내도 꽤 볼만한 것 같은데? 덩치도 좋고. 여인들은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로 그때 좁은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과부 초연이었습니다. 구슬픈 대금 소리는 마치 초연의 외로운 마음을 위로하듯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런데 달빛에 비친 봉충이의 모습이 어찌된 일인지 병으로 일찍 죽은 서방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어찌하여 봉충이가 서방님으로 보이는 것이지? 키와 덩치가 비슷해서 그런가? 초연은 너무 놀라 후다닥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뛰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어두워서 헛것을 본 것이야. 다음 날 밤, 초연은 봉충이가 다시 대금을 불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 헛것이었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윽고 대금 소리가 들리자 초연은 속적삼 차림으로 몰래 밖으로 나가 모퉁이에 숨어 봉충이를 엿보았습니다. 봉충이를 보는 순간 초연의 심장은 다시 요란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죽은 서방님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그때 인기척을 느낀 봉충이가 연주를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속적삼만 입고 넋을 잃고 자신을 바라보는 마님을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마님. 안 주무시고 계셨습니까? 내 대금 소리가 구슬퍼서 잠을 이룰 수가 없더구나. 죄송합니다요. 마님께서 주무시는 줄 알고? 아니다. 나도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던 중이었다. 헌데 너에게 이리 좋은 재주가 있는 줄은 몰랐구나. 하찮은 재주입니다요.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봉충아. 나만 남겨두고 가려는 것이냐? 그러지 말고 한 곡만 더 들려줄 수 있겠느냐? 마님께서 원하신다면야 밤새도록 불어드릴 수 있지요. 초연은 그 말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그녀는 봉충이를 통해 죽은 서방과 함께 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고
그 감정이 싫지 않았습니다. 고맙구나. 그럼 한 곡 부탁하마. 봉충이는 다시 대금을 불기 시작했지만 그의 손가락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과부의 속적삼 실루엣에 온 신경이 쓰였기 때문입니다. 한 곡을 마친 봉충이는 어디론가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어머, 많이 쑥스러웠나 보구나. 저리 급하게 뛰어가는 것을 보니 잠시 후 봉충이는 하얀 무명천을 들고 초연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둘러주었습니다. 그제야 초연은 자신이 속적삼 차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봉충이의 손끝이 어깨를 스치는 순간 초연은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설렘을 느꼈습니다. 사실 초연은 혼인만 했을 뿐 단 한 번도 남편과 밤을 보낸 적이 없는 처녀 과부였습니다. 가세가 기운 양반 가문이 딸이었던 그녀는 큰 부잣집인 허진사 댁에 죽은 아들과 영혼 결혼식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딸을 죽은 이에게 시집 보냈고 초연은 그 슬픔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봉충이의 존재는 메마른 삶의 한 줄기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밤 장독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봉충아, 너는 아는 것도 많구나. 글도 알고, 대금도 잘 불고. 솜씨는 없지만 그림도 조금 그립니다. 정말이냐? 언제 너의 그림도 구경하고 싶구나. 그렇게 두 사람의 마음속에 작은 사랑의 씨앗이 싹트던 어느 날 초연의 시어머니가 들이닥쳤습니다. 내 아들이 죽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천한 머슴놈과 놀아나. 이 발칙한 것. 어머님, 오해이십니다. 저희는 그저 담소를 나누었을 뿐입니다. 무엇이? 담소를 나누었는지, 밤새 합을 맞추었는지 내가 어찌 아느냐. 여봐라, 저 놈을 당장 멍석말이하여 매우 쳐라. 시어머니가 데려온 덩치 큰 사내들이 봉충이를 멍석에 말아 무자비하게 매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멈추세요. 봉충이는 잘못이 없습니다. 제가 봉충이를 마음에 두었습니다. 매를 맞던 봉충이는 초연의 그 말을 듣고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흐릿해지는 시야 속으로 봉충이는 자신을 비웃으며 서 있는 한 사내를 보았습니다. 바로 그의 배다른 형, 길수였습니다. 입모양으로, 그래, 봉충아. 아니, 길어나. 내가 행복하게 웃는 꼴을 내가 어찌 보겠느냐. 내가 아끼는 저 과부도 곧 내 손에 들어올 것이다. 길수는 비웃음을 남기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봉충이는 모든 것이 형의 계략임을 깨닫고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속으로, 길수 형님. 다른 것은 다 참아도 마님만은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이제 저도 더는 참지 않겠습니다. 사실 봉충이의 진짜 이름은 기런. 명망 높은 최대감 댁의 서자였습니다. 그는 본처의 아들인 형 길수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났습니다. 이에 질투심을 느낀 길수는 기런을 외딴 산속으로 유인해 독이 든 술을 먹였고 그 독 때문에 기런의 얼굴은 흉측하게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죽어가던 기런을 한 스님이 구해주었고 기런은 신분을 숨긴 채 봉충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멍석마리를 당하고 길바닥에 버려진 봉충이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를 구해준 스님이 옆에 있었습니다. 정신이 드시오. 어서 과부 댁 뒷산으로 가보시오. 시간이 없소이다. 그대가 없으면 그 희망은 쓰러지고 말 것이오. 마님께서 위험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봉충이는 정신없이 뒷산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는 2명의 사내가 과부의 죽은 서방 무덤 옆에 생매장된 초연의 무덤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아, 너무 꼼꼼하게 다지면 표가 난다니까. 대충 설렁설렁 해야지. 그렇구먼. 어서 돈이나 받고 술이나 한잔 하러 가세. 제정신으로는 못할 짓이야. 사내들이 사라지자
봉충이는 혼비백산하여 맨손으로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피가 났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된다. 초연아. 제발. 제발 무사해야 한다. 필사적으로 땅을 파헤치자 마침내 흙 속에서 창백한 초연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봉충이는 그녀를 힘겹게 꺼내 품에 안고 절규했습니다. 초연아. 미안하구나. 혼자 얼마나 무서웠느냐. 내가 너의 복수를 꼭 해줄 것이다. 그리고 나도 너를 따라가마. 가냘픈 목소리로 누구를 따라온다는 것입니까? 산 사람은 살아야지요. 봉충이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초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기적적으로 살아있었습니다. 초연아. 살아있었구나. 이제 되었다. 이제 되었어. 봉충이는 정신을 잃은 초연을 번쩍 안고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깊은 산속, 그의 어머니가 살았던 작은 기와집으로 향했습니다. 이틀 후, 초연이 눈을 떴습니다. 마님, 정신이 드십니까? 봉충이구나. 난 내가 죽은 줄만 알았단다. 어머님께서 몸에 좋은 약이라며 주셔서 마셨는데 정신을 잃고 보니 땅에 묻히고 있었어. 그 자리에 어머님도 분명 계셨단다.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 마님, 이제 다 괜찮습니다. 잠시 다녀올 곳이 있으니 저를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너무 늦지는 말 거라. 내가 없는 곳은 무서울 것 같구나. 봉충이는 벽장에서 양반 한복을 꺼내 입고 갓을 썼습니다. 그리고는 길수가 매일 드나드는 기생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길수의 아이를 임신하고도 버림받은 기생 목향을 만나 그녀를 데리고 본가인 최대감 댁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저 기런입니다. 돌아왔습니다. 최대감과 기런의 어머니는 아들의 변해버린 얼굴과 그간의 사정을 듣고는 경악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아버지, 길수 형님을 목향이와 혼인시켜 이곳에서 아주 먼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그것이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결국 길수는 모든 악행이 드러나 해남 땅끝 마을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한편 봉충이는 관아의 허진사 부인의 만행을 알리는 서찰을 보냈습니다. 부인은 체포되었고 생매장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모든 복수가 끝난 후 봉충, 아니 기런은 초연에게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아직 흉했지만 초연의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늠름한 사내로 보였습니다. 마님, 이제 저를 봉충이가 아닌 기런이라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평생 당신 곁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기런 도련님, 제 목숨을 구해주신 분이 바로 당신인 것을요.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기런의 얼굴은 점차 회복되었고 두 사람의 작은 집에는 행복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는 조선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 얼굴이 몹시 흉측하여 모두가 기피하는 한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봉충. 마치 독이라도 오른 듯 부어오르고 뒤틀린 얼굴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는 것만으로도 불길하다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봉충이가 멀리서 보이기만 해도 마치 역병 환자를 피하듯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봉충이도 살아야 했기에 그는 일자리를 구하러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일 좀 하게 해주십시오. 머슴으로 받아만 주신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냉대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재수 없다며 그의 등에 소금을 뿌리기까지 했죠. 결국 봉충이를 받아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봉충이는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 머슴을 들이지 않기로 유명한 젊은 과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계시오. 세경은 필요 없으니 그저 먹고 잘 곳만 마련해 주시오. 힘 하나는 장사입니다요. 아이고, 거지 봉충이 아니시오. 어서 나가시오. 우리 마님은 머슴을 구하지 않소. 제발 마님께 전해주기라도 해주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봉충이는 간절한 마음에 마당 구석에 산처럼 쌓인 장작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도끼질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밖에 무슨 소란이냐? 마님, 거지 봉충이가 머슴을 써달라며 와서 저리 장작을 패고 있사옵니다. 얼른 내보내겠습니다. 아니다. 마침 사내에 힘이 필요하던 참이었다. 저 사내라면 괜찮을지도 모르겠구나. 장작을 다 패거든 목욕할 물을 데워주고 깨끗한 옷과 먹을 것을 내어주어라. 그리고 행랑채에 방도 하나 마련해주고. 아이고, 우리 마님은 너무 착하셔서 큰일이라니까요. 과부 초연은 봉충이를 보는 순간 어딘지 모를 연민과 동정심을 느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인 후 이전의 머슴들은 그녀를 얕보거나 흑심을 풍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초연은 사내를 집에 들이지 않았지만 흉측한 외모의 봉충이라면 적어도 자신을 위협하지는 않으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뒷마당 장독대 근처에서 구슬프고도 아름다운 대금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잠 못 이루던 마을 여인들의 마음을 흔들었고 여인들은 소리의 주인을 궁금해하며 과부의 집담 너머를 훔쳐보았습니다. 대체 누가 이리 심금을 울리는 대금을 부는 게야?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달빛 아래 대금을 부는 사내는 바로 못생긴 봉충이었습니다. 저게 정말 봉충이란 말이오? 아까워라. 얼굴만 반반했어도 내가 당장. 근데 언니, 달빛 아래서 보니 저 사내도 꽤 볼만한 것 같은데? 덩치도 좋고. 여인들은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로 그때 좁은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과부 초연이었습니다. 구슬픈 대금 소리는 마치 초연의 외로운 마음을 위로하듯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런데 달빛에 비친 봉충이의 모습이 어찌된 일인지 병으로 일찍 죽은 서방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어찌하여 봉충이가 서방님으로 보이는 것이지? 키와 덩치가 비슷해서 그런가? 초연은 너무 놀라 후다닥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뛰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어두워서 헛것을 본 것이야. 다음 날 밤, 초연은 봉충이가 다시 대금을 불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 헛것이었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윽고 대금 소리가 들리자 초연은 속적삼 차림으로 몰래 밖으로 나가 모퉁이에 숨어 봉충이를 엿보았습니다. 봉충이를 보는 순간 초연의 심장은 다시 요란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죽은 서방님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그때 인기척을 느낀 봉충이가 연주를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속적삼만 입고 넋을 잃고 자신을 바라보는 마님을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마님. 안 주무시고 계셨습니까? 내 대금 소리가 구슬퍼서 잠을 이룰 수가 없더구나. 아, 죄송합니다요. 마님께서 주무시는 줄 알고? 아니다. 나도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던 중이었다. 헌데 너에게 이리 좋은 재주가 있는 줄은 몰랐구나. 하찮은 제주입니다요.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봉충아. 나만 남겨두고 가려는 것이냐? 그러지 말고 한 곡만 더 들려줄 수 있겠느냐? 마님께서 원하신다면야 밤새도록 불어드릴 수 있지요. 초연은 그 말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그녀는 봉충이를 통해 죽은 서방과 함께 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고 그 감정이 싫지 않았습니다. 고맙구나. 그럼 한 곡 부탁하마. 봉충이는 다시 대금을 불기 시작했지만 그의 손가락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과부의 속적삼 실루엣에 온 신경이 쓰였기 때문입니다. 한 곡을 마친 봉충이는 어디론가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어머, 많이 쑥스러웠나 보구나. 저리 급하게 뛰어가는 것을 보니 잠시 후 봉충이는 하얀 무명천을 들고 초연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둘러주었습니다. 그제야 초연은
자신이 속적삼 차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봉충이의 손끝이 어깨를 스치는 순간 초연은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설렘을 느꼈습니다. 사실 초연은 혼인만 했을 뿐 단 한 번도 남편과 밤을 보낸 적이 없는 처녀 과부였습니다. 가세가 기운 양반 가문이 딸이었던 그녀는 큰 부잣집인 허진사 댁에 죽은 아들과 영혼 결혼식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딸을 죽은 이에게 시집 보냈고 초연은 그 슬픔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봉충이의 존재는 메마른 삶의 한 줄기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밤 장독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봉충아, 너는 아는 것도 많구나. 글도 알고, 대금도 잘 불고. 솜씨는 없지만 그림도 조금 그립니다. 정말이냐? 언제 너의 그림도 구경하고 싶구나. 그렇게 두 사람의 마음속에 작은 사랑의 씨앗이 싹트던 어느 날 초연의 시어머니가 들이닥쳤습니다. 내 아들이 죽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천한 머슴놈과 놀아나. 이 발칙한 것. 어머님, 오해이십니다. 저희는 그저 담소를 나누었을 뿐입니다. 무엇이? 담소를 나누었는지, 밤새 합을 맞추었는지 내가 어찌 아느냐. 여봐라, 저 놈을 당장 멍석말이하여 매우 쳐라. 시어머니가 데려온 덩치 큰 사내들이 봉충이를 멍석에 말아 무자비하게 매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멈추세요. 봉충이는 잘못이 없습니다. 제가 봉충이를 마음에 두었습니다. 매를 맞던 봉충이는 초연의 그 말을 듣고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흐릿해지는 시야 속으로 봉충이는 자신을 비웃으며 서 있는 한 사내를 보았습니다. 바로 그의 배다른 형, 길수였습니다. 입모양으로, 그래, 봉충아. 아니, 길어나. 내가 행복하게 웃는 꼴을 내가 어찌 보겠느냐. 내가 아끼는 저 과부도 곧 내 손에 들어올 것이다. 길수는 비웃음을 남기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봉충이는 모든 것이 형의 계략임을 깨닫고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속으로, 길수 형님. 다른 것은 다 참아도 마님만은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이제 저도 더는 참지 않겠습니다. 사실 봉충이의 진짜 이름은 기런. 명망 높은 최대감 댁의 서자였습니다. 그는 본처의 아들인 형 길수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났습니다. 이에 질투심을 느낀 길수는 기런을 외딴 산속으로 유인해 독이 든 술을 먹였고 그 독 때문에 기런의 얼굴은 흉측하게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죽어가던 기런을 한 스님이 구해주었고 기런은 신분을 숨긴 채 봉충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멍석마리를 당하고 길바닥에 버려진 봉충이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를 구해준 스님이 옆에 있었습니다. 정신이 드시오. 어서 과부 댁 뒷산으로 가보시오. 시간이 없소이다. 그대가 없으면 그 희망은 쓰러지고 말 것이오. 마님께서 위험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봉충이는 정신없이 뒷산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두 명의 사내가 과부의 죽은 서방 무덤 옆에 생매장된 초연의 무덤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아, 너무 꼼꼼하게 다지면 표가 난다니까. 대충 설렁설렁 해야지. 그렇구먼. 어서 돈이나 받고술이나 한잔 하러 가세. 제정신으로는 못할 짓이야. 사내들이 사라지자 봉충이는 혼비백산하여 맨손으로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피가 났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된다. 초연아. 제발 무사해야 한다. 필사적으로 땅을 파헤치자 마침내 흙 속에서 창백한 초연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봉충이는 그녀를 힘겹게 꺼내 품에 안고 절규했습니다. 초연아, 미안하구나. 혼자 얼마나 무서웠느냐. 내가 너의 복수를 꼭 해줄 것이다. 그리고 나도 너를 따라가마. 가냘픈 목소리로
구를 따라온다는 것입니까? 산 사람은 살아야지요. 봉충이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초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기적적으로 살아있었습니다. 초연아. 살아있었구나. 이제 되었다. 이제 되었어. 봉충이는 정신을 잃은 초연을 번쩍 안고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깊은 산속, 그의 어머니가 살았던 작은 기와집으로 향했습니다. 이틀 후, 초연이 눈을 떴습니다. 마님, 정신이 드십니까? 봉충이구나. 난 내가 죽은 줄만 알았단다. 어머님께서 몸에 좋은 약이라며 주셔서 마셨는데 정신을 잃고 보니 땅에 묻히고 있었어. 그 자리에 어머님도 분명 계셨단다.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 마님, 이제 다 괜찮습니다. 잠시 다녀올 곳이 있으니 저를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너무 늦지는 말 거라. 내가 없는 곳은 무서울 것 같구나. 봉충이는 벽장에서 양반 한복을 꺼내 입고 갓을 썼습니다. 그리고는 길수가 매일 드나드는 기생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길수의 아이를 임신하고도 버림받은 기생 목향을 만나 그녀를 데리고 본가인 최대감 댁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저 기런입니다. 돌아왔습니다. 최대감과 기런의 어머니는 아들의 변해버린 얼굴과 그간의 사정을 듣고는 경악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아버지, 길수 형님을 목향이와 혼인시켜 이곳에서 아주 먼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그것이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결국 길수는 모든 악행이 드러나 해남 땅끝 마을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한편 봉충이는 관아의 허진사 부인의 만행을 알리는 서찰을 보냈습니다. 부인은 체포되었고 생매장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모든 복수가 끝난 후 봉충, 아니 기런은 초연에게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아직 흉했지만 초연의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늠름한 사내로 보였습니다. 마님, 이제 저를 봉충이가 아닌 기런이라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평생 당신 곁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기런 도련님, 제 목숨을 구해주신 분이 바로 당신인 것을요.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기런의 얼굴은 점차 회복되었고 두 사람의 작은 집에는 행복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때는 조선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 얼굴이 몹시 흉측하여 모두가 기피하는 한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봉충. 마치 독이라도 오른 듯 부어오르고 뒤틀린 얼굴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는 것만으로도 불길하다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봉충이가 멀리서 보이기만 해도 마치 역병 환자를 피하듯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봉충이도 살아야 했기에 그는 일자리를 구하러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일 좀 하게 해주십시오. 머슴으로 받아만 주신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냉대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재수 없다며 그의 등에 소금을 뿌리기까지 했죠. 결국 봉충이를 받아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봉충이는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 머슴을 들이지 않기로 유명한 젊은 과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계시오. 세경은 필요 없으니 그저 먹고 잘 곳만 마련해 주시오. 힘 하나는 장사입니다요. 아이고, 거지 봉충이 아니시오. 어서 나가시오. 우리 마님은 머슴을 구하지 않소. 제발 마님께 전해주기라도 해주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봉충이는 간절한 마음에 마당 구석에 산처럼 쌓인 장작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도끼질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밖에 무슨 소란이냐? 마님, 거지 봉충이가 머슴을 써달라며 와서 저리 장작을 패고 있사옵니다. 얼른 내보내겠습니다. 아니다. 마침 사내의 힘이 필요하던 참이었다. 저 사내라면 괜찮을지도 모르겠구나. 장작을 다 패거든 목욕할 물을 데워주고 깨끗한 옷과 먹을 것을 내어주어라. 그리고 행랑채에 방도 하나 마련해주고. 아이고,
우리 마님은 너무 착하셔서 큰일이라니까요. 과부 초연은 봉충이를 보는 순간 어딘지 모를 연민과 동정심을 느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인 후 이전의 머슴들은 그녀를 얕보거나 흑심을 풍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초연은 사내를 집에 들이지 않았지만 흉측한 외모의 봉충이라면 적어도 자신을 위협하지는 않으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뒷마당 장독대 근처에서 구슬프고도 아름다운 대금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잠 못 이루던 마을 여인들의 마음을 흔들었고 여인들은 소리의 주인을 궁금해하며 과부의 집담 너머를 훔쳐보았습니다. 대체 누가 이리 심금을 울리는 대금을 부는 게야?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달빛 아래 대금을 부는 사내는 바로 못생긴 봉충이었습니다. 저게 정말 봉충이란 말이오? 아까워라. 얼굴만 반반했어도 내가 당장. 근데 언니, 달빛 아래서 보니 저 사내도 꽤 볼만한 것 같은데? 덩치도 좋고. 여인들은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로 그때 좁은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과부 초연이었습니다. 구슬픈 대금 소리는 마치 초연의 외로운 마음을 위로하듯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런데 달빛에 비친 봉충이의 모습이 어찌된 일인지 병으로 일찍 죽은 서방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어찌하여 봉충이가 서방님으로 보이는 것이지? 키와 덩치가 비슷해서 그런가? 초연은 너무 놀라 후다닥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뛰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어두워서 헛것을 본 것이야. 다음 날 밤, 초연은 봉충이가 다시 대금을 불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 헛것이었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윽고 대금 소리가 들리자 초연은 속적삼 차림으로 몰래 밖으로 나가 모퉁이에 숨어 봉충이를 엿보았습니다. 봉충이를 보는 순간 초연의 심장은 다시 요란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죽은 서방님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그때 인기척을 느낀 봉충이가 연주를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속적삼만 입고 넋을 잃고 자신을 바라보는 마님을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마님. 안 주무시고 계셨습니까? 내 대금 소리가 구슬퍼서 잠을 이룰 수가 없더구나. 죄송합니다요. 마님께서 주무시는 줄 알고? 아니다. 나도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던 중이었다. 헌데 너에게 이리 좋은 재주가 있는 줄은 몰랐구나. 하찮은 재주입니다요.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봉충아. 나만 남겨두고 가려는 것이냐? 그러지 말고 한 곡만 더 들려줄 수 있겠느냐? 마님께서 원하신다면야 밤새도록 불어드릴 수 있지요. 초연은 그 말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그녀는 봉충이를 통해 죽은 서방과 함께 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고 그 감정이 싫지 않았습니다. 고맙구나. 그럼 한 곡 부탁하마. 봉충이는 다시 대금을 불기 시작했지만 그의 손가락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과부의 속적삼 실루엣에 온 신경이 쓰였기 때문입니다. 한 곡을 마친 봉충이는 어디론가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어머, 많이 쑥스러웠나 보구나. 저리 급하게 뛰어가는 것을 보니 잠시 후 봉충이는 하얀 무명천을 들고 초연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둘러주었습니다. 그제야 초연은 자신이 속적삼 차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봉충이의 손끝이 어깨를 스치는 순간 초연은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설렘을 느꼈습니다. 사실 초연은 혼인만 했을 뿐 단 한 번도 남편과 밤을 보낸 적이 없는 처녀 과부였습니다. 가세가 기운 양반 가문이 딸이었던 그녀는 큰 부잣집인 허진사 댁에 죽은 아들과 영혼 결혼식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딸을 죽은 이에게 시집 보냈고 초연은 그 슬픔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봉충이의 존재는 메마른 삶의 한 줄기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밤 장독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봉충아, 너는 아는 것도 많구나. 글도 알고, 대금도 잘 불고. 솜씨는 없지만 그림도 조금 그립니다. 정말이냐? 언제 너의 그림도 구경하고 싶구나. 그렇게 두 사람의 마음속에 작은 사랑의 씨앗이 싹트던 어느 날 초연의 시어머니가 들이닥쳤습니다. 내 아들이 죽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천한 머슴놈과 놀아나. 이 발칙한 것. 어머님, 오해이십니다. 저희는 그저 담소를 나누었을 뿐입니다. 무엇이? 담소를 나누었는지, 밤새 합을 맞추었는지 내가 어찌 아느냐. 여봐라, 저 놈을 당장 멍석말이하여 매우 쳐라. 시어머니가 데려온 덩치 큰 사내들이 봉충이를 멍석에 말아 무자비하게 매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멈추세요. 봉충이는 잘못이 없습니다. 제가 봉충이를 마음에 두었습니다. 매를 맞던 봉충이는 초연의 그 말을 듣고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흐릿해지는 시야 속으로 봉충이는 자신을 비웃으며 서 있는 한 사내를 보았습니다. 바로 그의 배다른 형, 길수였습니다. 입모양으로, 그래, 봉충아. 아니, 길어나. 내가 행복하게 웃는 꼴을 내가 어찌 보겠느냐. 내가 아끼는 저 과부도 곧 내 손에 들어올 것이다. 길수는 비웃음을 남기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봉충이는 모든 것이 형의 계략임을 깨닫고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속으로, 길수 형님. 다른 것은 다 참아도 마님만은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이제 저도 더는 참지 않겠습니다. 사실 봉충이의 진짜 이름은 기런. 명망 높은 최대감 댁의 서자였습니다. 그는 본처의 아들인 형 길수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났습니다. 이에 질투심을 느낀 길수는 기런을 외딴 산속으로 유인해 독이 든 술을 먹였고 그 독 때문에 기런의 얼굴은 흉측하게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죽어가던 기런을 한 스님이 구해주었고 기런은 신분을 숨긴 채 봉충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멍석마리를 당하고 길바닥에 버려진 봉충이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를 구해준 스님이 옆에 있었습니다. 정신이 드시오. 어서 과부 댁 뒷산으로 가보시오. 시간이 없소이다. 그대가 없으면 그 희망은 쓰러지고 말 것이오. 마님께서 위험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봉충이는 정신없이 뒷산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두 명의 사내가 과부의 죽은 서방 무덤 옆에 생매장된 초연의 무덤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아, 너무 꼼꼼하게 다지면 표가 난다니까. 대충 설렁설렁 해야지. 그렇구먼. 어서 돈이나 받고술이나 한잔 하러 가세. 제정신으로는 못할 짓이야. 사내들이 사라지자 봉충이는 혼비백산하여 맨손으로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피가 났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된다. 초연아. 제발 무사해야 한다. 필사적으로 땅을 파헤치자 마침내 흙 속에서 창백한 초연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봉충이는 그녀를 힘겹게 꺼내 품에 안고 절규했습니다. 초연아, 미안하구나. 혼자 얼마나 무서웠느냐. 내가 너의 복수를 꼭 해줄 것이다. 그리고 나도 너를 따라가마. 가냘픈 목소리로 누구를 따라온다는 것입니까? 산 사람은 살아야지요. 봉충이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초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기적적으로 살아있었습니다. 초연아. 살아있었구나. 이제 되었다. 이제 되었어. 봉충이는 정신을 잃은 초연을 번쩍 안고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깊은 산속, 그의 어머니가 살았던 작은 기와집으로 향했습니다. 이틀 후, 초연이 눈을 떴습니다. 마님, 정신이 드십니까?
봉충이구나. 난 내가 죽은 줄만 알았단다. 어머님께서 몸에 좋은 약이라며 주셔서 마셨는데 정신을 잃고 보니 땅에 묻히고 있었어. 그 자리에 어머님도 분명 계셨단다.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 마님, 이제 다 괜찮습니다. 잠시 다녀올 곳이 있으니 저를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너무 늦지는 말 거라. 내가 없는 곳은 무서울 것 같구나. 봉충이는 벽장에서 양반 한복을 꺼내 입고 갓을 썼습니다. 그리고는 길수가 매일 드나드는 기생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길수의 아이를 임신하고도 버림받은 기생 목향을 만나 그녀를 데리고 본가인 최대감 댁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저 기런입니다. 돌아왔습니다. 최대감과 기런의 어머니는 아들의 변해버린 얼굴과 그간의 사정을 듣고는 경악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아버지, 길수 형님을 목향이와 혼인시켜 이곳에서 아주 먼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그것이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결국 길수는 모든 악행이 드러나 해남 땅끝 마을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한편 봉충이는 관아의 허진사 부인의 만행을 알리는 서찰을 보냈습니다. 부인은 체포되었고 생매장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모든 복수가 끝난 후 봉충, 아니 기런은 초연에게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아직 흉했지만 초연의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늠름한 사내로 보였습니다. 마님, 이제 저를 봉충이가 아닌 기런이라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평생 당신 곁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기런 도련님, 제 목숨을 구해주신 분이 바로 당신인 것을요.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기런의 얼굴은 점차 회복되었고 두 사람의 작은 집에는 행복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때는 조선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 얼굴이 몹시 흉측하여 모두가 기피하는 한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봉충. 마치 독이라도 오른 듯 부어오르고 뒤틀린 얼굴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는 것만으로도 불길하다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봉충이가 멀리서 보이기만 해도 마치 역병 환자를 피하듯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봉충이도 살아야 했기에 그는 일자리를 구하러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일 좀 하게 해주십시오. 머슴으로 받아만 주신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냉대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재수 없다며 그의 등에 소금을 뿌리기까지 했죠. 결국 봉충이를 받아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봉충이는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 머슴을 들이지 않기로 유명한 젊은 과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계시오. 세경은 필요 없으니 그저 먹고 잘 곳만 마련해 주시오. 힘 하나는 장사입니다요. 아이고, 거지 봉충이 아니시오. 어서 나가시오. 우리 마님은 머슴을 구하지 않소. 제발 마님께 전해주기라도 해주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봉충이는 간절한 마음에 마당 구석에 산처럼 쌓인 장작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도끼질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밖에 무슨 소란이냐? 마님, 거지 봉충이가 머슴을 써달라며 와서 저리 장작을 패고 있사옵니다. 얼른 내보내겠습니다. 아니다. 마침 사내의 힘이 필요하던 참이었다. 저 사내라면 괜찮을지도 모르겠구나. 장작을 다 패거든 목욕할 물을 데워주고 깨끗한 옷과 먹을 것을 내어주어라. 그리고 행랑채에 방도 하나 마련해주고. 아이고, 우리 마님은 너무 착하셔서 큰일이라니까요. 과부 초연은 봉충이를 보는 순간 어딘지 모를 연민과 동정심을 느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인 후 이전의 머슴들은 그녀를 얕보거나 흑심을 풍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초연은 사내를 집에 들이지 않았지만 흉측한 외모의 봉충이라면 적어도 자신을 위협하지는 않으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뒷마당 장독대 근처에서 구슬프고도 아름다운 대금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잠 못 이루던 마을 여인들의 마음을 흔들었고
여인들은 소리의 주인을 궁금해하며 과부의 집담 너머를 훔쳐보았습니다. 대체 누가 이리 심금을 울리는 대금을 부는 게야?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네. 그런데 이게 웬